이른 봄, 경상도 안동의 선비 이수문은 붓과 벼루를 챙기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26의 나이에 처음으로 과거길에 오르는 날이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시게. 노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수문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작은 보따리를 둘러맸다. 보따리 안에는 어머니가 밤새 지으신 미투리와 보름치 양식이 전부였다. 늦어도 한 달이면 돌아오겠습니다. 수문의 말에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과거길은 험난했고 합격의 영광을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다. 첫날은 순조로웠다. 같은 마을에 김선행과 동행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선행은 이미 2번이나 과거길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골을 품평하며 걸었다. 이복에 저기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가세. 날이 저물 무렵 선행이 길가에 낡은 주막을 가리켰다. 과거막이라 불리는 이곳은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었다. 주막에는 이미 여러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전라도에서 온 박생원, 충청도의 최상석, 모두가 같은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시를 주고받으며 금방 친구가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내린 봄비에 길은 진창이 되었고 미투리는 하루 만에 망가져버렸다. 맨발로 걸어야 했지만 수문은 참았다. 한양으로 가는 길, 그것은 곧 꿈으로 가는 길이었다. 문경세제에 이르러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다. 노자가 떨어진 것이다. 지난밤 주막에서 돈을 도둑맞은 것이었다. 수문은 쓰린발로 하루 종일 걸어 근처 절에 도움을 청했다. 사또나리께서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을 위해 시주하신 쌀이 있다네. 절의 노승은 수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노자를 건넸다. 수문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과거길에는 이처럼 따뜻한 인심도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한양이 보였다. 수문의 발은 부르터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없이 빛났다. 저기, 저 한양 땅 어딘가에 자신의 꿈이 있었다. 과거장에서 수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비록 이번에는 낙방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해 봄, 수문은 다시 과거길에 올랐다. 그리고 또다시 3년 후, 수문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 천리였다면 꿈을 이루는 길은 만리였다. 하지만 그 긴 여정이 있었기에 합격의 기쁨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문은 문경세제에 들러 절에 시주를 했다. 자신처럼 꿈을 안고 과거길을 걷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노모를 위해 큰 절을 올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시골 선비가 아닌 조선의 관리였다.